연봉이 사실 엄청 높 70세까지 일하고 싶거든. 회사 밥이 나가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는 몬드키입니다. 그동안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나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드로잉룸이라는 게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접견실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서 가장 배울 점이 많고 커리어를 쌓아왔던 혜진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몬드킴의 친구 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IT 회사에서 세일즈 컨설팅 같이 하고 있어요. 직장 동료로 만났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내가 2018년이었는데 그때 언니가 입사를 해가지고 자기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언니는 혹시 기억나시는지? 전 사실 방금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보통 이렇게 당당하거나 자신감 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그 모습도 멋지지만 이렇게 겸손할 줄 아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너무 네. 다행이네. 이제 현지님이 회사에서 아이패드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약간 복도 같은데 그 아이패드를 숨겨놨었는데 아이패드를 구매해가지고 숨겨놨었는데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A4 용지에다가 가져가신 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메시지를 썼고요. 몇 시간 이후에 그분이 다시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때 그 경험으로 좀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완전 잊고 있던 기억이라서 근데 말해주니까 지금 다시 생각이 나는데 그걸 왜 숨겨놨었지? 왜 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고 거기 잠시 놔뒀나? 이런 걸 화장실에 돌아가는 벽쪽이었던 맞아, 걸로 맞아. 기억해가지고 무리한 행동을 했네. 아이패드 가져간 사람이 잘못했지. 물론 직장명은 언급할 수가 없지만 모두가 최고의 회사라고 꼽는 회사에 다니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그럼? 이직하게 된 계기요? 네. 계기가 없고 그 현지님이랑 같이 다녔던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계약 종료가 됐었을 때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없으니 밖에서 알아봐라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 되게 슬펐거든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그 회사가 저는 물론 진짜 좋은 회사고 맞아요. 가장 나랑 잘 맞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일도 재밌었기 때문에 거기서의 전환만이 저의 길이라고 거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날 퇴근길이 기억에 아직도 나는데요. 제가 막 엄청 잘 우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언니가 네. 여린 것 같고 섬세하면서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제 일엔 잘 안 우는데 지하철 타면서 계속 그냥 퇴근하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울었던 일이 흔하지 않아가지고 어떡해 그날 그런 일이. 퇴근길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직하는 이유? 자발적인 건 아니고 회사에서 계약 종료가 되었다입니다. 그거 말해도 돼? 계약직이었던 거? 둘 다 계약직이라 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좀 외로운 마음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 외국계 기업이었는데 보통 티오가 본사에서 나기 때문에 신입 직원은 특히 다 계약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회사에서 나오고 사실 바로 잘 된 건 또 아니었거든요. 공백기가 9개월 있었고 이제 한 번 취직을 2번 정도 했다가 다시 공백기가 생겼을 때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공백기를 가지면서 마음 잡기도 되게 힘든데 언니가 그런 일을 겪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직을 하고 나서 제일 뿌듯했다는 순간도 혹시 있나요? 뿌듯했던 순간 너무 사실 되게 많은데 맞아, 진짜 그러니까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연봉이 사실 엄청 높다기보단 그 계약직 때 연봉이 정말 상상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최저시급 맞아. 수준이었어요, 진짜로. 맞아. 지금 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줬는데 저희가 연봉이 이제 다양한 걸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가장 아랫단에 이제 베이스 연봉이라고 시작하는 연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 연봉인 줄 알고 그것만으로 전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건 그게 전체가 아닌데 그게 일부라는 점은 그게 기본이고 인센티브가 또 추가되는 건데. 세일즈다 보니까 그 연봉 구조가 좀 달랐는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게 왜냐면 그 전 회사에서도 계약직으로서도 진짜 100% 이상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진짜 전력을 다해서 했을 때도 이만큼 연봉을 받았는데 그럼 이만큼 하면 난 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해서 되게 부담감을 가졌는데 지금 알게 된 거는 이 회사는 이 역할에 이만큼 돈을 주는 거고 내가 그냥 여기 합격한 거라서 이 돈을 주는 거지 나한테
그 전 회사에서 했던 거에 몇 배를 해. 이 메시지는 아니란 걸 이제야, 그러니까 입사하고 1년 후에 알게 됐고요. 그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맞아, 처음에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전 회사를 다닌 걸 전혀 후회하진 않고요. 맞아요, 되게 저도. 좋은 경험이고, 근데 뭐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또 주변에서 워낙에 또 부러운 말이나 축하를 많이 해서 언니가 부담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아 맞아, 어. 그게 진짜 회사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다르게 보는 게 좀 속상하다라고 말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고, 음. 지금은 완전히 적응을 했는데 그 나라는 사람과 타이틀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타이틀을 먼저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뭐 연봉이나 이런 거랑도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이걸 먼저 보니까 그게 되게 싫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정규직에 제대로 연봉을 주는 회사에 갔다 보니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입사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그래서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회사 이름을 앞에 붙이면서 회사 이름 친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하면 유튜브 친구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 상처고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당시에 친구들이 이해를 잘 못했죠. 이해가 가요. 저는 또 그 마음에 가까이서 들었던 기억이 나서, 언니라는 사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도 열심히 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고 같은 사람인데 친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인데 왜 그러냐 맞아, 싶었을 맞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해를 잘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저는. 이제는 또 1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됐군요. 맞아요. 그냥 이제는 그냥 이 회사가 회사 타이틀도 나의 정체성 중 하나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는데, 당시에는 회사에 입사하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냥 부담감만 있는 상황에서 그런 주변의 시선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도 그만큼 겸손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 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이 언니를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그때를 포함해서 지금도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또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푸시는 방법이 있나요?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일은 그냥 일인 것 같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 건 너무 맞고, 맞아요. 제가 하는 일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막 집에 가져올 만큼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주변 사람들한테는 가끔 이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까지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일이랑 내 개인적인 자아를 분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리를 하려고 시도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똑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을 되게 사랑하고 내가 그만큼 업무 능력이 되면. 최근에 발레를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발레가 진짜 이제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헬스를 엄청 오래 했었는데, 발레도 물론 몸을 단단하게 하지만 되게 유연하게 해야 되는 동작들도 많고 스트레칭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길쭉길쭉해지는 느낌?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혜진님과 제가 알게 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6년이 지나면서 생각이나 가치관 같은 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나 저의 태도 같은 게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분에서도 있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분은 그 6년 전에는 제가 조금 더 조용하고 좀 더 우울하지 않았나요? 저는 모든 사람이 우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이 우울함에 행복한 일이 가끔씩 생기는 게 그치. 사람 인생이 아닌가. 맞아. 오히려 그렇게 해야 내 우울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6년 전쯤에는 뭔가 나와 세상이 좀 싸우는 느낌? 지금은 이제 같이 가자. 세상이든 어떤 거든 같이 가자는 느낌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내가 그걸 풀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시도를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날 오해한다면 그럼 오해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오해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음. 나도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 냅두자. 음. 냅둔다기보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날 어떻게 생각하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맞아. 당연한 거 아닌가 할 수도 맞아. 있는데, 또 이렇게 남들을 더 신경 쓰고 그만큼 배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언니 같은 변화를 겪는 게 되게 큰 일이죠. 당연하게 원래 되게 쿨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쿨한 스타일 아니라가지고 덧붙이면은 6년 전이랑 지금이랑 뭔가 소비 가치관도 많이 변한 것 같고 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 되게 네. 멋있네요. 아닙니다. 시간은 그렇게 아끼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더 아껴봐야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철을 저는 오래 탈 때도 있는 편인데 전철에서의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무래도 생계랑 직결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또 프리랜서라서 회사원으로서는 근데 회사 외의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쓰는 게 또 우선순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프리랜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아닌 곳에서 조금 더 계획을 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가지고 회사 외에서 계획을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또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이미 회사라는 곳에 들어간 순간부터 내가 일을 하는 거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일이 끝나는 건데 그 외의 시간까지 생산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급하면 휴가 가서도 전화 받고요. 진짜 급하면 메일도 쓰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저희 회사가 워라밸이 좋은 편이고 내가 애써서 내 삶을 지킬 만큼의 업무 강도라던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업무 밖에 시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회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좋은 회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하니까 저도 계속 이렇게 말을 할게요. 근데 정말 다니면서 이게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이미 있는데 많은데 이게 회사 자랑인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면접을 봤을 때 회사가 뭐가 그렇게 좋냐고 마지막 질문으로 면접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동료들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교과서적인 답변이라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들어보기 전에는. 근데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게 여러모로 좋아요.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동료로서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힘이 되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되게 에너지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이 좋고 두 번째는 회사 밥이 맛있고 맞아요. 세 번째는 자율도가 있는데 내가 맡은 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고 나한테 맡겨주니까 오히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의 내 자아가 커지잖아요. 삶에서 맞아.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지금 혜진님한테도 뭔가 직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직장을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70세까지 일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일이든 일을 계속 하고 싶고 그게 저한테 매일매일 성취감 느끼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를 나오면 진짜 너무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회사를 다녔고 현지님처럼 프리랜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될 숙제 같습니다. 근데 회사에 꼭 다녀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꼭 다니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혜진님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또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이고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그리고 싶은 미래 아니면 내 미래를 그렸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걱정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매일매일 막 행복할 필요는 없거든요. 매일매일이. 근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편한 마음이란 거 아래는 되게 많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나의 주위에 인간관계도 있는 것 같고 나의 뭐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한 삶이 저의 미래의 목표예요. 되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보면 계획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으로서 언니가 그리고 싶은 미래가 많이 공감이 가네요. 네. 근데 점점 더 언니가 늘
편해지고 좋아지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 원래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좋은 지인이 남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는 맛있게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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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언니. 스트레스를 언니가 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 당연히 이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질문이잖아. 아니야, 괜찮아. 근데 배고프지 않아? 지금 이거를 하는 동안 시켜놓으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